네. 여기다 가서 여기서 3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힌트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한번 다시 줄 건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다항식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혀에 뭐가 나가지고 혀가 발음이 잘 안 돼. 좀 약간 혀 짧은 소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나눗셈 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나누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긴 나눗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 이제 긴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요거 이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립대법이고 우리가 이거를 1차로 나누는 게 아니라 2차, 3차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나머지 정리죠. 보통 요 3번 문제를 나머지 정리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정확히는 긴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를 둘 다 쓰는 문제고 사실 나머지 정리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니까 긴 나눗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긴 나눗셈이 뭐냐면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어. 핵심은 요거로 나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했을 때 다음 두 가지가 성립한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숫자로 나눈다고 치면 3으로 7을 나누면 나머지는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게 있듯이 G로 F를 나눴기 때문에 RX는 GX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뭐가 작아야 되냐면은 G의 차수가 R의 차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냐면 R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로 나누면 1차 이하, 그러니까 1차일 수도 있고 2차 상수일 수도 있고 근데 그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다를 굳이 AX 플러스 B일 때도 있고 C일 때도 있다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A가 0이 아니면 1차인 거고 0이면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3차로 나눴다 그럼 A 2차 이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뭐냐면 F의 차수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제 이거야. 이 F의 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연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G의 차수고요. 다른 하나는 Q의 차수인데 우리가 저 두 식을 곱하고 있으니까 차수도 곱해지냐? 그게 아니죠. 2차랑 3차를 곱하면 2 곱하기 3이 아니라 2 더하기 3에서 5차가 됩니다. 그래서 F의 차수는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쓰는 문제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너네가 미지수를 여기 있는 이 조건들 가지고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문제입니다. 3번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대한 힌트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케이스를 나눠서 뭐가 거기 주어진 px가 1번 뭐일 때 상수일 때 2번 얘가 1차식일 때 3번 얘가 2차식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노가다를 한다면 답을 못 구할 수 없는 문제죠. 뭐 상수니까 C라고 놓고 AX 풀 B 놓고 그 다음에 뭐야 얘 2차니까 뭐지? AX고 BX 풀 C라고 놓겠죠. 그렇게 놓고 푼다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와요.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한다면. 근데 이제 봐봐. 뭐 상수라고 해서 뭐 너네가 C라고 놨고 1차라고 해서 AX 풀 B라고 놨고 2차라고 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풀 C라고 놨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주어진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식 있잖아요. 저런 걸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푸는 거죠. px가 들어간. 아이고. 자, 여기서 요거는 사실 기본 개념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발상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그냥 딸랑 18x 제곱만 있다고 하면 2차식이죠. 근데 2차식이라고 해도 2차식에도 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얘는 홀수차 항이 없는 2차 항이죠. 그렇죠? 2차식이죠, 2차식. 이런 걸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홀수차 항이 없는 2차식을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요. px 제곱이 넘는데 이거 전개했을 때 홀수차 항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얘가 전체적으로 홀수차 항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다 안 쓰고도 조금 줄여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그 계산을 줄여서 해보자. 그 정도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번 같은 경우는 7번 따로 8번 따로인데 7번에 대한 힌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F1이 1이고 F2가 2고 F3이 3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랬을 때 F4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초딩들은 무조건 4죠. 그죠? 왜냐면 그런 규칙성이 보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4인 거는 아니란 말이야. 여기 앞에 무슨 조건이 더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조건이 있겠죠. fx는 3차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답이 4가 되면 안 되냐면 f1이 1, 2가 2, 3이 3, 4가 4라고 했을 때 우리는 fx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x라는 1차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1을 넣어서 1 나오고 1을 넣어서 2가 나오고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1차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가 3차식이라면 이렇게 써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 뒤에 뭘 붙여야 돼? 3차식을 붙여야 됩니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좀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요거만 알면. 물론 연립해서 푼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맞았어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연립해서 푼 친구들. 마지막 8번. 8번은 이거는 힌트를 어디까지 줘야 될지 참 애매한데 사실 이 8번이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딱 보면 답이 10원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중간 정도까지만 알려줘야겠다. 자, 우리 지켤레는 무조건 뭐예요? 실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가 되는 복소수가 몇 개 있습니다. 지 더하기 지켤레라던가 지지켤레라던가.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리우 잘 보이니? 지제곱 더하기 지켤레 제곱도 무조건 실수고 지분의 1 더하기 지켤레 분의 1 이런 것도 무조건 다 실수인데 이런 거를 통구에서 정리해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복소수가 자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 풀이랑은 관련 없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얘가 이제 실수라는 걸 증명을 할 때 너네가 g는 a 플러스 bi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호수부가 사라진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얘들아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선우야 복소수가 실수면 켤레와 자기 자신이 어때요? 같죠? 요거 켤레 하면 처음이랑 달라져 똑같아. 얘가 지금 목소리가 좀 크게 안 나와서 미안한데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어쨌든 야 이 켤레 하면은 같아 달라 처음이랑. 켤레 하면 어떻게 돼? 왜 눈치를 보는 거야? 강미우 어때? 켤레를 했을 때 처음이랑 달라져 안 달라져?
아니 여기다 켤레를 했어. 어떻게 돼? 지켤레 지잖아. 켤레를 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 그렇지? 다른 애들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뭐라는 거야? 실수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G 마이너스 G켤 아니 G랑 G켤레랑 뭔 소리야? G 마 얘가 무조건 실수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봐.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왜냐면 EBI가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이랑 같아 달라. 부호가 반대가 되지. 그럼 같을 수도 있겠지만 B가 0이라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들, 근데 이런 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A 플러스 B, A 제곱 B 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쓰다가 내가 갑자기 A 4제곱, 3B 4제곱 이렇게 썼어. 갑자기 기분이 막 불편하죠. 왜? 얘네는 개수랑 차수가 다 대칭적인데 얘는 다 다르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복소수가 켤레랑 같이 대칭 형태의 식이 나오면 걔네들은 뭐일 수밖에 없어? 실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쨌든 G 곱하기 G 켤레는 뭐야? 실수야. 그리고 예를 들어 3 플러스 2i랑 3 마이너스 2i 곱하라고 할 때 합차공식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합차공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만 이거 그냥 9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 i 제곱인데 결과적으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수인데 그냥 실수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만 힌트를 준다고 해서 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이게 참 애매한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줘버리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만 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노가다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답이 나온 친구들도 이거를 이용한 풀이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양수인 게 보장돼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0 이상인 게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선생님이 잠깐 떠들었는데 20분을 더 드릴 테니 이 20분 동안 자 이번에는 몰빵하지 말고 5분씩 나눠서 하는데 일단은 얘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제외하고 6, 7, 8번을 각각 5분씩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딱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너네가 또 좀 다르게 쓰고 싶으면 다르게 써도 되는데 일단 5분씩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몰빵을 하는 식으로 답이 맞았던 친구들도 저 의미에 맞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 타이머 켜놓을게요.
지금 고친 문제는 답안지에 3라운드에 적어주시면 돼요. 3차.
슬슬 마지막 번호로 왔어야 돼요. 3번. 6분 남았어요.
3분 남았습니다. 이제 30초. 자, 여기까지. 혹시 답안지 아직 기록 안 해서 찾아 못 받은 거 있는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져왔고요. 36이었지? 3, 6, 7, 8. 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차 이하의 다항식 px에 대하여 정식 px 제곱이 3px 제곱이라고 됐네요.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표인데, 일단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준 것처럼 px가 상수라고 놓고 풀면 요거는 바로 무슨 나오죠? 그죠? 좌변이 상수인데 우변에 18x 제곱이 남아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차식인데 우리가 이 1차식 ax 플러스 b를 여기 좌변에 놔뒀을 때 어떻게 되냐면 a제곱 x제곱도 나오고 뭐 b제곱도 나오지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2abx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홀수 차항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0일 필요는 없고 누가 0이면 돼요? b가 0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번째 거를 풀 때, 그러니까 px를 1차라고 놓고 풀 때 첫 번째는 px를 ax라고 놓고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일단 요거로 계산을 해보자. ax로 놓고 이제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a제곱 x제곱인데 우변은 x제곱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ax제곱이고 거기에 3배 했으니까 요렇게 얘가 이제 3px제곱이고요. 더하기 18x제곱을 해주시면 요거 x제곱의 개수가 3a 더하기 18이 되면서 우리는 a제곱이랑 3a 더하기 18이 같다라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 얘가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3이고 그러면 a가 6이든 3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마 여기가 그냥 공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얘가 2차식이라고 했을 때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는 0이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두 번째. p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요렇게 곱해지는 3차항이라던가 요렇게 곱해지는 1차항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없어야 돼? b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x를 ax제곱 더하기 c로 바꿔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x 뭐야? a제곱 x 4제곱 더하기 2ac x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 될 거고요. 이 좌변. 우변을 계산을 하면 우변의 경우는 px제곱이니까 그냥 ax 4제곱 더하기 c에다가 18x제곱을 더하는 건데 자 요거를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18x제곱을 써서 내림차순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개수 비교를 했을 때 a제곱이랑 잠깐만 나 3 안 붙었지? 뭐 안 했어? 3을 내가 왜 18이라고 썼지? 이거지. 여기다 3을 안 붙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가 3px인 거죠. 3px제곱. 그거 맞죠? 요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 3a랑 a제곱이 같아야 되죠. 이제 이거 안 보이면 여기 책상을 살짝 이렇게 가운데 놔. 첫 번째 최고차에서 보면 3a랑 a제곱이랑 3a랑 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 조건이 뭐야? 얘가 2차식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얘는 0이 아니다죠. a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a는 무조건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ac랑 18이랑 같아야 되는데 a가 3이니까 6c가 18이면은 c는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면은 c제곱이랑 3c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c는 0 또는 3이겠지만 이미 c는 3인 게 나왔으니까 확정이 됐죠.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저기 두 가지, 총 세 가지가 되겠다. 인데요.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지나가면서 답을 보니까 네 가지라고 쓴 사람이 3명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어? 아니 저 A는 0을 그럼 세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쌤 이렇게 써도 A가 0이면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서 A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 차에서 B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B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A랑 C가 0이 되고 B가 살아있어도 제곱해서 보기차가 나와. 그래서 그냥 1차일 때, 2차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차라리 좀 더 편해요. 물론 뭐 요 문제 한정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겹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경우의 수 따질 때도 경우의 수 문제가 그렇잖아.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고 빠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거야. 그냥 뭉뚱그려서 쓸 수 있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6번 이렇게 풀어서 답은 3가지 나왔고요. 야 보니까 뭐 별거 없잖아. 뭐 이렇게 고민을 뭘 해. 그냥 노가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가볼게요. 7번은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오늘 이제 이따가 연습할 프린트도 요거 7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F-E가 4고 F-1이고 F0이 0이고 F1이 1인데 지금 요걸 보면은 는 게 그대로 나오나 싶다가도 얘는 부호가 바뀌고 있어. 근데 얘는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fx가 마치 뭐인 것처럼 x제곱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문제 조건에 최고차 계수가 1인, 그러니까 4차항 계수가 1인 4차식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이 뒤에다가 적절한 4차식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4차식은 어떤 4차식을 넣어야 되냐면 야, 이 상태로 1 넣었을 때 이미 1이 나오잖아. 그럼 이 4차식에 1 넣었을 때 몇이 돼야 돼? 0 돼야 되고 0 넣었을 때도 0 돼야 되고 마일 넣었을 때도 0 돼야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0이 되는 4차식을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쓸게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0은 그냥 x긴 한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요렇게 쓰면 봐봐 4차식인 것도 맞고 f-bu터 f1까지 이 주어진 조건도 만족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식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 최고차를 a라고 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최고차가 1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지금 a라고 놓는 대신에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최고차 계수까지 맞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 한 줄 쓸 줄 알면은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F2는 4 더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여기 24가 나와서 28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거 이제 시험 때 푼 친구들 우리 이제 x 4제곱 ax 세제곱 이렇게 해서 푼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친구들을 더 고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뭐 아예 답을 안 쓴 친구들보다. 사실 이거 연립하면 무조건 답 나올 수밖에 없어. 심지어 여기 F0 0이기 때문에 여기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계산해보면은 A, B, C 3개 충분히 연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지수 2개짜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3개짜리 그냥 못하겠어?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라도 풀어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풀려면 요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의 단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죽어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딱 봐도 제곱이잖아가 누군가에겐 너무 당연한데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힘든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성이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2차식인데 fx가 2차식인데 f1이 3이고 f2가 5고 f3이 9라고 했어요. 규칙성이 보이나요? 보이나? 안 보이죠? 허준이 형이 졸려 죽어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야. 왜요? 그럼 규칙성이 안 보여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선생님이 2단원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좀 깊은 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항식을 쓸 때 예를 들어 문제에서 4차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 주어진 거 아까 쓴 것처럼 자 이렇게 쓰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x 내림차순식이라고 부르죠. x 내림차순식. 그럼 이 x 내림차순식에서는 어떤 걸 대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니? 0 대입하는 게 제일 쉬워. 그렇죠? 왜냐면 0 넣으면 앞에가 싹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은 0 대입하는 게 불편하죠. 뭐가 더 편해요? 1 대입하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 식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 뭐야?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그건 뭐야? 그래 cx 플러스 d야. 왜? 앞에는 나눠 떨어지고 뒤에 남잖아. 그치? 그럼 요거 x제곱으로 나눠봐.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원래 제일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어렵죠? 근데 x마일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원석이 나머지 뭐야? 또 S. 네, s라고 쓴 거예요. r 곱하기? 눈이 잘 안 보이니? 그럼 안경을 쓰고 있어지래. 너 어떻게 지금 감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r? 좀 크게 써야 되잖아 그러면. x 마일 크게 넣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x 마일로 c를 내린 거예요. 이러면 좀 낫니? x 마일의 제곱으로 나눠봐. 어때요? 나머지가 뭐죠? S. 아이씨, x 마일의 제곱. 제곱이. rx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연산이 어떤 게 편할지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봐봐. x마일, x마인, x마3, x마4 이 a, b, c, d 겹치니까 그냥 쓸게요. a라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b x마일, x마2, x마3 c x마일, x마2 더하기 d x마일 더하기 2라고 써볼까? 우리 이런 문제는 어디서 봐? 이렇게 생긴 식 어디서 봐? 항등식 단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등식 단원에서 이런 거 나오면 너는 어떻게 해? 처음에 1 대입하고 그럼 여기 2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하고 그럼 다 지워지고 D가 구해지겠죠? 그 다음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바꾸면 자,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눗셈에 특화된 형식인 거야. 근데 얘는 대입에 특화된 식인 거지. 근데 우리가 식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연산의 방향, 그러니까 연산의 그 편의성이 좀 달라진다는 건데 이게 지금 4차라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기억이 안 나니까 새로 정하자. 그냥 F3이라고 할게. F3이 7이고 F4가 8이고 F5가 11이라고 해봅시다. 요거를 만족하는 2차식을 뭐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대입에 특화된 식을 세워주면 돼. 요거를 만들 때는 대입에 특화된 식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내가 3도 대입하고 4도 대입하고 5도 대입할 건데 어차피 2차식이라서 fx를 x 마3, x 마4, x 마5까지 쓰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그럼 3차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촥 한 다음에 촥 한 다음에 촥 써. 혹은 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3이나 4를 넣어도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그냥 요거랑 요렇게 한번 잡아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다음에 2차식 그 자체를 구하라고 보통 안 해. 왜? 객관식이고 뭐 다 주관식으로 써라도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보통 이렇게 한다면 뭐 예를 들어 F1을 구해라, 뭐 F4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대입하기 좋은 숫자가 뭐죠? 3 대입하면 뭐가 돼? C가 7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7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할까? 4 넣을 거지. 4는 어떻게 돼? 8은 4 사라지고 B 플러스 7이니까 B가 몇이에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가 11인 걸 이용하면은 5 집어넣었을 때 11은 여기가 2 곱하기 1이니까 2A 플러스 2 더하기 7 하면 여기가 9 넘어가면 몇이야? 2A는 2죠? 그래서 A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식을. 물론 이게 전개가 돼 있지 않으니까 fx의 뭐 1차를 구해라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f1을 구해 그럼 전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하고 이 상태로 대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상태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f1은 마이 곱하기 마3 더하기 마이 더하기 7인데 그러니까 여기 6에다가 13에서 2 빼니까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야?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이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뭔가 다른 식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만약에 이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면 어떤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입하기 용이하게. 그러면 일단은 요거로 답은 너무너무 쉽게 구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일단 요거의 의도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대입하기 좋게 할 거냐면은 4차식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나 1을 대입하기 좋은 식을 한번 세팅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보세요. 지금 각자의 방법대로 이 규칙성은 이거는 사실 한 번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규칙성이 안 보였을 때를 대비해서 저렇게 식을 세팅하는 것도 해봅시다. 사실 4차식에서 나도 잘 안 하거든. 그냥 무조건 규칙성 찾을 때까지 고민을 하는 편인데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 편인데 한번 요거를 가지고 요런 형태의 식을 세워봅시다. 요런 형태의 식을 세울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기 좋게 이거 A를 어떤 걸 반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A랑 B랑 C가 있다면 AA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고 이게 만약에 3차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3차라고 한다면 fx를 뭐 x마3 x마3이 다 들어가게 그리고 뭐 x마3 x마5 x마4 하면은 A, B, C, D를 해서 3 넣으면 하나 빼고 다 지워지게 4 넣으면 2개 빼고 다 지워지게 5 넣으면 나머지 지워지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식을 세팅해서 답까지 한번 보여봅시다. 여기서 되겠구나. 누구 이면지 줄까? 서준아? 이승민 낫겠지? 야 이면지 필요한 사람
첫 번째 건 이해됐어? 다시 생각나? 정리했어? 글씨 왜 졸아서 안 괜찮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같이 해보고 넘어갑시다. 안 된 것들은 집에서 마무리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자, 마지막에 올 숫자는 내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나오는 4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1은 딱 없어지고 여기서 C 더하기 4 이렇게 되면서 C가 마이너스 3 되겠죠? 이렇게 바로바로 C를 발견해 주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넣고 0을 넣을 차례죠? 자, 0을 넣게 되면은 0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없어지고 여기가 2b니까 2b 마육 더하기 4 마육 더하기 4 마이너스 2 해서 b가 1 나오죠? 여기 1로 바꿔주시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냥 1 넣어야죠 1 자, 1 넣어주면은 1은 이제 없어지고 여기가 1, 2, 3 해서 6a 여기가 2, 3, 6 여기가 3 마구 더하기 4 그럼 이제 10 빼기 9니까 얼마야? 1이죠 6a가 0 되죠? a가 0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냥 없애주면 되겠다 그럼 fx 완성을 했고 여기서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는 4, 3, 2, 1을 해서 24가 나오고 여기가 에다가 여기가 4, 3, 10이 나오고 여기가 4, 3, 4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더하기 4 해서 총 28이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규칙성이 발견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한 약간 비상탈출 버튼입니다. 너네가 인수분해 도저히 못 찾았을 때 근해 공식 하잖아. 근데 근해 공식 했는데 또 그 루트 한이 제곱이 되면서 뭐야 사실 인수분해 되는 애였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규칙성을 무조건 찾아보고 안 되면 플랜 B라고 생각하면 돼. 플랜 B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규칙성을 찾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발견을 못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 콤마 4, 마일 콤마 1 이렇게 점으로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울기를 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내가 1 커졌는데 3 줄었죠. 또 1 커졌는데 1 줄었죠. 다르지 이게. 기울기가 다르지. 그러면은 얘는 1차식은 아니겠다. 그럼 다른 차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다른 차수가 그냥 안 보였으면 이렇게도 안 보였을 잘 안 보일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잘 안 보였는데 요렇게 구한 기울기 요렇게 구한 기울기 같아. 그럼 1차식으로 놓고 또 시작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참고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7번 이렇게 유형 하나 연습을 했고요. 유형 연습이 아니라 풀이했고요. 8번 봅시다. 자, 8번은요.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줬던 힌트는 정말 간단한 거였어. 뭐였냐면 지제곱이 양수다. 아니 지 곱하기 지켤레는 무조건 0 이상의 실수가 나온다.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복소수도 곱해서 0이려면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0이면 켤레도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지제곱이 0이 아닌 순간 지 또한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예 대놓고 양수다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냐면 너네가 보통 할 때 어떻게 하냐면 g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g제곱이 실수 부분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러면 또 원석이 안 보인다고요. 2ab i에서 연립방정식으로 a 곱하기 b가 6이고 a제곱 빼기 b제곱이 9인 거 연립해서 풀어준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자 이건 어때? g의 제곱이 9 플러스 12i면 이건 어때요? 요거죠. 그러면 g제곱과 g켤레의 제곱을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뭐냐면 81 더하기 144에서 이게 몇이 나와요? 225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얘를 뭐로 바꿔도 되냐면 g 곱하기 g켤레의 제곱으로 바꿔 생각해도 되죠. 그치? 그러면 제곱해서 225니까 gg켤레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잖아.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15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만큼 해도 사실 꽤 훌륭한 풀인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암산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기획하는 겨울방학 때쯤에 요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복소평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복소평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지지켤레가 뭐냐? 얘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걸 보려면 좀 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꽤 많이 풀이가 간략해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걸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3문제 남았었죠. 3번을 가보겠습니다. 3번이 네, 2조. 자, 요 문제에 대한 힌트는 A는 BQ 플러스 R 여기 위에도 써있잖아, 그렇지? 유형 분류에도 써있죠. A는 BQ 플러스 R 써있었는데 너네 프린트 다 써있니? 시험지도 아마 선생님이 해놨을 거야. 안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저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아우 너네 그거 알지? 그 알보칠 발라야 되는 그거 알지? 입에 빵꾸 나는 거 있잖아. 알보칠 몰라? 알보칠 몰라? 모른다고? 뭐야? 왜 졸래졸래 했어? 근데 그게 보통 입술 밑에 많이 나는데 나는 가끔씩 이게 이렇게 사람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구강구조 이렇게 있으면 가끔 여기 나. 아주 가끔. 지금이 그 상태.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너무 헐거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침 삼킬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어쨌든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팩트 리액트라고 하면 여기서 헷갈리니까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끼리 요렇게 쓰면 차수라는 의미로 지금만 씁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B의 차수랑 R의 차수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또 B의 차수와 몫의 차수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앞에 있는 이 A의 차수가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첫 번째로 써야 되는 식은 뭐냐면 fx를 가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fx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모두 gx 더하기 2x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도 우리가 g를 n차라고 하면 있잖아, 얘들아. 얘는 몇 차식이냐면 n 또는 3차식이겠죠. 얘가 최고차일 수도 있고 얘가 최고차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최고차가 n이 되면 돼, 안 돼? n이 되면 안 돼. 왜냐면 n차로 나눴으니까 요거일 순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3차인 건가? 3차라는 건 뭐야? gx가 3차식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낮은 차수라는 거거든. 그러면 n이 3차 또는 2차, 1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돼. 뭐야 이거? 둘 다 말이 안 돼. 잠깐만, 이거 이해했어? 둘 다 말이 안 된다고 한 요 말은 이해됐어? 요 말 이해됐어요? 다 이해된 거 맞아? 정리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요 2x 세제곱이 gx의 최고차를 날려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이, 그러니까 gx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였어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3차인데 3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 이하로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세팅하는 게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고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거. 선생님이 이제 이걸 기논셈이라고 했지만 요거의 정확한 이름은 나눗셈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아니고 나눗셈 정리야. 근데 나눗셈 정리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랑 이름이 너무 비슷해. 그리고 교과서에 나눗셈 정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저런 게 성립한다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눗셈 정리의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거, 나정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gx를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조건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봅시다. 그럼 나 조건에서 똑같아. gx를 gx 더하기 2x 세제곱으로 나눈 몫은 2차식이래.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몫이 있다는 거고 어떤 나머지가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gx는 몇 차냐면 3차야. 그치? 그리고 qx가 몇 차냐면 2차야. 그리고 gx 더하기 2x 제곱은 뭐냐면 2차야. 응? 3차는 2차 곱하기 2차? 말이 돼? 안 돼. 뭐가 안 되는 걸까? 얘가 틀린 거야? 얘가 틀렸을까? 얘가 틀린 거야. 얘가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썼다는 게 얘가 2차식이라는 뜻이니? 이게 2차식이라는 뜻이니? 아니죠. 2차 이하라는 뜻이죠. 왜? A가 0일 수 있으니까, B도 0일 수 있으니까, C도 0일 수, C가 여기까지는 없겠지만 A가 0이면 1차인 거고 B도 0이면 상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차가 돼야 하기 때문에 누가? A가 0이다. 이 문제가 진짜 졸라 좋은 문제야. 이거는 진짜 거기다 걸어놔야 돼. 액자 만들어가지고 집에 방에다가 붙여놔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 조건까지 이용해서. 그래서 나의 조건은 딱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봅시다. 다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0이랑 G0을 더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G0를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면 힘든데 G0를 여기서 계산하면 어때요? C죠.
그죠? 여기서 계산하면 C야. 현재 G0는 C인 상황. 그러면 F0는 어떻게 되냐? F0는 너네가 여기다가 0 넣는다고 생각해봐. 0. 그럼 여기도 0, 0, 0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C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C가 나와서 C 곱하기 C고요. 여기서 또 C가 나오고 여기서는 0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C제곱 더하기 C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대. 뭔데? C제곱 더하기 2C. 그게 몇이래? 3. 그러면 표방정식 푸는 거죠. 10을 3 10점 맞죠? C 마이. 근데 문제에서 그 G0가 뭐라고 했어? 음수. 그러면은 마삼 1 중에 뭐가 돼야 돼? 마삼이 되는 거죠. C는 마삼. 5만 찾으면 끝나? 이제? 2만 찾으면 끝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B 찾아봅시다. 자, B를 찾을 때는 이게 참 이상해. 그냥 얘도 사실 라 조건으로 넣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너무 텍스트가 많아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조건들을 따로 빼줬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뭐 썼냐면 다나 다랑 너까지 썼거든. 남은 게 얘죠. fx의 최고차 계수가 6이다. 요것만 남았죠. 그러면 우리 최고차 계수는 어디서 최고차 항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 여기서 요 2번이죠. 2번. 요 2번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이거야. 최고차는 어디서 나온다? B 곱하기 Q에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R은 어차피 B보다도 차수가 낮기 때문에 너는 최고차에 영향을 못 준다. 최고차는 어디서 나온다? BQ에서 나온다. BQ. 그러면 최고차한 개수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A는 날라갔어요. 0이라서. 그리고 C는 지금 마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fx가 요 식에서 fx의 최고차 계수는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곱해져 있는 이 bq 부분에서 g의 최고차 계수는 마이너스 2죠. g의 최고차 계수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뭐야? 요거 gx의 아니지 gx 더하기 2x 세제곱의 최고차항 계수는 얘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 곱하기 b 해서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b는 몇이야? 노란색으로 씁시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뭘 잠깐만 gx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우리가. gx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y가 0이고 b가 마삼이고 c가 마삼이니까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뭘 구하래? g 마이너스 1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8 더하기 잠깐만 세제곱이잖아. 잘못했네. 세제곱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16이죠? 플러스 16 플러스 6 마이너스 4. 그래서 22에서 3 빼면은 1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B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B가 0이면 최고차항이 이제 C랑 곱해져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도 6은 나오거든? 그죠? 맞죠? 그럼 이게 아닌 이유가 있겠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fx의 최고차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b가 0이면 안 되는 이유 사실 나도 그냥 이렇게 풀고 다 내고 끝냈는데 생각해보니까 b가 0일 수도 있잖아. 빨리 반박해봐. 아닌 이유가 있나? 뭐 어디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최고차를 gx 더하기 2x 제곱이면 여기서 2x 제곱 지워지면서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를 b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죠? 요거의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bx 플러스잖아. 지금 요 식이 지금 bx 플러스잖아. 그래서 요거의 최고차항 계수를 b라고 생각을 했다고. 맞죠? 근데 b도 0이면 그러면 마3이랑 y 곱해서 6이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11시 40분. 아니 아닌 이유가 있나요?
찾아봅시다. F의 차수와 관련된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F형 G형이랑은 상관없잖아. 얘는 C랑은 관련있으니까 요거랑은 상관이 없고 여기는 아예 F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몫이 2차식이다. 몫이 2차식이다. 요거 때문에 안 되나? 요거 때문에 안 되네. 왜냐면 얘가 몇 차식이야 근데? 얘가 1차식이죠. 그러면 조금 더 꼼꼼히 해보자면 요게 원래 AX제곱 BX 플시라고 했는데 1차식이어야 되니까 A는 0을 썼지만 A는 0인과 동시에 또 B도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0이야. 요거 때문에 B랑 곱하는 게 맞대. 요거를 선생님이 빠뜨렸다. 문제 풀면서. 이거 같이 봐야 돼. 자, 어쨌든 이거 되게 좋은 문제니까 그냥 푸는 문제 또 풀어도 상관없어. 또 풀어도 또 다른 관점이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나눗셈 요거를 정리하는 아주 좋은 문제로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이 43분인데 너무 쉬는 시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50분까지 잠깐 쉬고요. 남은 40분 동안은 프린트 추가 연습 좀 하다가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